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세무 기본 교육으로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며 세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자동장부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유용한 세무 상식과 자동장부 사용 시 알고 계시면 유용한 세금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교육에서 진행될 순서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동장부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를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유용한 세금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절세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절세이며 불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탈세입니다. 절세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 관련한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인건비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가 지출된 경우에도 관련 신고를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세무 기본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표기되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이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초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3자리는 사업자 등록을 한 관할 세무서의 기간 코드이며 중간 2자리는 사업자 구분 코드입니다. 중간 2자리로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4개의 숫자는 개인별 1년 번호이며 마지막 한 자리는 오류 검증 코드입니다. 사업 거래 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중간 2자리의 경우 첫 번째 숫자가 9자로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또한 8자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당 사업자의 유형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표기되며 개업일이 표기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개업일, 즉 사업 시작 개시일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을 하는 장소의 주소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일치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나와 있는 동수원 세무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등 사업장과 관련된 신고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신고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아래에 나와 있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발부된 후 업태 종목이 해당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자별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금 신고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적인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매년 7월과 1월에 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월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과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출 신고 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는 사업장에서 직원 등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사업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가장 간단한 신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외에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앞에서 개인사업자의 주된 세금 신고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페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부터 6월에 매출 매입 거래 내역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 거래 내역에 대해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기본경비 등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1월부터 12월 사업 내역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빙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라도 장부상에 비용이 많이 반영될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용을 세금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즉, 가사 관련 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세금 신고 시 반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규 증빙 또는 적격 증빙이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정규 증빙 또는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정규 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득 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 증빙을 받지 않고 장부에 비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단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 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들이 흔히 주고받는 거래 명세서, 입금표 등은 정규 증빙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증빙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영수증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계좌이체증 또는 송금이체증입니다. 해당 영수증은 거래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 있어 관할 세무서 요구 시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되므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항목 중에 유난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거래처에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는 1만 원 초과 거래인 경우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1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해당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접대비 관련 비용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하여 경조사 한 건당 20만 원까지는 정규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첩장 등만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정규 증빙을 잘 수취하고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연도 내에 접대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기본 한도 금액의 매출액에 따라 일정률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기본 금액만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 금액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800만 원, 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200만 원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비용 구성 항목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업자분들이 일용직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 일당 13만 7천 원까지는 사업주가 원천 징수할 세금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인건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것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원 관련하여 야근 식대 등이 지출된 경우 해당 직원이 직원 소유의 카드로 선결제를 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정산을 받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도 정규 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 항목 중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같은 급여를 받는 직원일지라도 비과세 항목 적용이 많이 되는 직원은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항목의 첫 번째는 차량 유지비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차량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업무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입니다. 단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식사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인 경우 해당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세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전화 문의는 368-3000번으로 온라인 문의는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세무상담과 장부사용 문의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상담은 온라인 상담으로만 진행되는 점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